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때 내가 이용하려면 현금 있어야죠. 마침 저는 현금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1억 1천만 원 더 사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네. 예, 공부 부족해서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투자 수익과 정의를 모두 잡는 네. 박수영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작가님 오늘 오전에 국회를 다녀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혹시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 이제 민주당 그 김경협 의원하고 이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이제 공동 주최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이제 토론회가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공매도 찬성 입장으로 참석을 했고요. 네. 예, 공매도는 찬성하는데 대신에 이제 관련 기울어져 있는 이제 제도를 이제 평평하게 하자. 이제 공매도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선진화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공매도 관련된 이제 그런 감시 체계가 다 수기로 돼 있어요. 일부러. 그 전산화되면은 제각 발각이 되니까 지금 발각 안 되게끔 수기로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가 막 벌어져도 실제로 이제 뭐 거래소나 이제 금감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공매도 관리를 이제 전산하는 거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공매도는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 멀리 아프리카의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상한 기간이 없어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 놀이터로 만드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농쇼 펀드들.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찾아보면 전주는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권층들이 이제 재산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상한 기간 3개월 반드시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담보 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개인은 한 120% 정도 되고 기관은 뭐 105% 뭐 110% 뭐 이래 갖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불합리한데 그거는 사실 뭐 부차적인 거고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전산화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불법적인 일들이 없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한 기간 3개월 이제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상한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지성으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1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그럼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당연히 일본에서도 그런 일은 없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중국도 그런데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국만 유독 공매도는 무한정 상한 기간 없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공매도 쪽 찬성 쪽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시는 교수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쪽에서 그거를 자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기관들만 공매도 기간이 무한정인 게 아니고 개인들도 무기한 공매도 할 수 있다. 키움증권 자료 갖고 왔더라고요. 키움증권 자료 갖고 와가지고 저기 신청하시면 연장해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들도 공매도를 무기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무기한하는 거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무기다 하는 그 반증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 무기를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매도 상한 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는데 사실은 제일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제 으쌰으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개선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투표가 내년에 있잖아요. 선거가. 선거 때. 뭐 그때 이후로는 뭐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한 교수님께서 이제 네. 대한민국을 규정할 때 부패 카르텔 국가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 국가다라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정의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막 얘기해갖고 최근에 이제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갔구나 하는 거를 사실 좀 알게 되신 거지만 그동안 몰랐잖아요. 네. 왜 모르냐면 언론들도 다 한통속이거든요. 기레기들도 다 한통속이에요.
그동안 이제 보도를 안 하니까 보도를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원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한국의 공매도나 이런 이제 증권 관련 제도가 되게 기울어져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된 거고, 인식하는 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출발점이긴 하고요. 근데 그 반대로 거기에 이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얽혀 있어 갖고 그게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게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제 위력이 힘들이 세고, 당연히 뭐 국회나 이런 데도 다 힘을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김경호 의원님하고 이제 차를 한잔 같이 했는데, 그 김경호 의원님 말씀이 야 장난 아니게 이게 나한테도 그 압력이 들어오더라. 그래요?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게 압력이 들어올 정도니 저한테는 오죽 들어왔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돈이 크게 걸려 있는 그렇죠. 문제다 보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 안 될 겁니다. 그 뭐 내년 총선 때 이제 우리가 표로 심판하면 되지 않나? 되게 나이브하고 이제 그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세상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이런 형태의 이제 뭐 불법 카르텔은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정권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 뭐 사회 곳곳에 사실 암약해 있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킬러 문항, 대입수능 킬러 문항, 네. 그거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교육부 공무원한테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마라 했는데 어기고 출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거 왜 킬러 문항이 있냐면 대치동에 이제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네. 대치동의 일타 강사들이 그 킬러 문항이 뭐가 나올지를 알아요. 그래요? 예. 자기들이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 푸는 방법을 대치동에 직접 와서 현강 들으러 오는 애들한테 그거를 강의를 하면서 돈을 1년에 수백억씩 번단 말입니다. 인터넷 강의도 하고 같이 해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킬러 문항이 어떤 킬러 문항이 출제될지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문제를 출제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미리 다 섭외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네가 만약에 대입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킬러 문항을 낼 거냐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사들이 실제로 그 출제위원이 돼서 그 킬러 문항 얘기해준 킬러 문항을 똑같이 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치동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것도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잘 사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그 문제를 쉽게 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거는 뭐 다 그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교사들한테 야 자진 신고해라. 자진 신고하면 내가 좀 봐줄게 해갖고 자진 신고를 받았더만 그게 340명인가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런 기사 나왔는데 못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잘 안 해요. 예, 한국에 이제 그런 거를 언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회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여론을 일으켜줘야 그런 폐습들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 기자들, 기레기들이 이제 일종의 그 카르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독립된 기구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래서 독립된 기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면은 법관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관도 하셨던 분들이고 하니까 알아서 양심에 맡길게 해서 양심에 맡겼어요. 네. 맡겼더니 어떻게 됐냐? 자기네 친인척들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다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가 됐고, 최근에 이제 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자들에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전기차가 되게 안 팔려요.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진짜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갖고 상품성이 엄청 떨어지는 걸 만들어서 작년에 나온 아이닉6, 올해 나오는 EV9이 진짜 상품성이 개판이어갖고 그래서 안 팔리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CATL LFP 배터리 탑재한 거를 차를 파니, CATL LFP 배터리 탑재된 차를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전기차 판매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인 해외에 판매. 좋은 차들을 더 갖고 오든지 네. 현대차가 할인해서 싸게 팔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 실제로 임직원 대상으로 30% 예, 예, 할인한다고. EV9 30%. 네. 예, 예, 예.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안 팔리면 현대차가 차를 깎아서 팔면 될 일을 네. 지금 현토부에서 보조금을 증액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차 잘 팔라고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잘 보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들어갔고 한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7%가 역성장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8월 데이터를 보면 유럽은 100%가 늘었고요. 아 정말요? 예, 미국은 60%가 성장했어요. 전년 대비해 갖고 지금 한국만 팔린다니까요. 왜 한국만 팔리냐? 현토부하고 현대차하고 짝짝꿍 해갖고 현대차에서 개떡 같은 전기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사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충전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충전소가 부족하다. 네. 충전소 누가 구축해야 되죠? 현토부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이제 봉고, 포터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걔들도 실패작이에요. 현대차에서 잘못 만든 전기차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전 문제가 불편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잘 안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CAT의 FP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소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현토부인데 현토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더 지급해 갖고 현대차를 도와주는 쪽에만 눈깔이 빨개 갖고 설치니 이게 진짜 재형적인 이제 부패 특권 카르텔의 또 하나인 거죠. 비슷한 사례가 뭐 이거는 지금 얘기는 아닌데 몇 년 전에 되게 이제 화제가 됐었던 땅콩 회항 사건. 네. 예, 그 대한항공 네. 이제 문제 많았잖아요. 그것도 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한항공이 그 국토부하고 이렇게 짬짬이 돼 있어갖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최근에 또 국토부하고 그 LH 쪽 관련해갖고 이제 LH 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뭐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에 이제 일감을 몰아주고 네. 그 걔들은 이제 일감 몰아준 대가로 철근 안 넣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부패 요소가 그러니까 특권 카르텔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이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이제 카르텔들이 그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압력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관련된 이제 부패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개선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날 쉽게 안 납니다. 예, 더딜 겁니다. 예. 이사님은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그거를 이제 그 여의도에 만연한 이제 반칙과 특권을 이제 깨부수는데 한번 노력해 볼까. 예, 어차피 직경도 이제 알렸으니까 그걸로 지금을 한번 삼아볼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공매도가 그 전반기 때도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저희가 좀 좋게 기억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쇼 커버링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다시 공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좀 2차 전지의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7월달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있어가지고 시세를 한번 줬는데 비슷한 게 한 번 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매도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아까 토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했는데 이제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제 공매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100번 맞습니다.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만 떨어지는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예.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이제 단기에서는 다양한 그런 이제 이런 교란 요인,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인 거고. 근데 장기를 보면 결국 자기 기업 가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무게만큼 올라가는 거고 그 회사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이는가에 따라서 사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른 주가는 이제 항상
그 복원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빠르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반영,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7월달에 있었고 조만간에 뭐 올해 안에 한 번 더 있겠죠. 11월에서 금액은 더 커졌으니까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8천억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2조 찍을 것 같은데 1조 한 3천억 정도에서 이제 그 숏스퀴즈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1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2조에서 이제 숏스퀴즈가 시작해서 올라가면 날마까지 갈지도 모르죠. 네. 뭐 전문가분께서는 이제 공매도가 몰리는 그런 주식은 좀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관점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투자적 관점이 있고 투기적 관점. 투자적 관점은 이제 3년을 보고 가는 거니까. 네. 3년을 보고 가면 공매도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 공매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때 더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공매도가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제 그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한 10%든 20%든 30% 정도 선에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이때 내가 이용하려면 현금 있어야죠. 예, 마침 저는 현금이 있어서 올라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1억 1천만 원 더 사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와,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공매도 그 물량이 1조 8천억에서 2조까지 이렇게 느는데도 이거를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군요. 분할 매도 할 거, 분할 매수 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가격에 질러야지 그냥. 아, 그러세요? 예, 그럼요. 뭘 나눠 지금은 그냥 사도 되지. 아, 그러시군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저점에 살려할 필요 없어요. 예, 저점 못 삽니다. 예, 저점 못 사고 나눠서 산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단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뭐 그렇고. 네. 대충 사서 물리면 되지 뭐. 네. 3년에 뭐 세배 보고 사는데 뭐 20% 좀 싸게 사면 어떻고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주가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앞에 자리가 100만 원 깨지고 8까지 갔다가 이제 막 8, 9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신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네. 예, 공부 부족해서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일단 2025년까지는 가보고 판단하자. 그렇죠.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25년인지 한 번 더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단위로 3년짜리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그래서 이제 25년까지는 다 확정돼 있고요. 그래서 25년까지 확정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다 가능하고 그러면 25년에 얼마만큼을 이 이제 LG엔솔이 얼마만큼의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지 나오잖아요. 양극재는 얼마만큼 양치가 들어가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량은 다 결정돼 있고 그 수량은 다 사가야 되는 거니까 바인딩이니까 다만 이제 가격에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대충 이제 생각해서 맞추면 되고 그러면 일단 매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을 곱하면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걸 기준해서 이제 순이익을 계산해 갖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하면은 이제 PR이 되거든요. 그럼 25년 PR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걸 기준해서 25년 PR이 뭐 LG엔솔이 뭐 25년에 10이다. 그러면 싼 거잖아요. 한 30은 가야 된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이제 그 사면 되고. 거기서 이제 아까 방금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20% 이강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PR이 1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10이면 더 좋죠. 더 사면 되고. 예,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조정받는 건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공매도 세력의 발악이죠. 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뭐 고금리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니요, 공매도 세력의 발악입니다. 공매도가 제일 큰 거, 집중된 거.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동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